우리 동일순장 학교 하고 난 처음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 순장님이 지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졸업반인데요. 우리 순장님이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하기 전부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인데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윤리랜드람 이게 인스타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통일음악회 이런 기획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저변 사역대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지역과 스토리를 같이 접목해서 어, 이 지역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일도 기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장이지만 또 같은 동위비전을 나눌 때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화면을 일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창원지구 17학번 동준희 순장입니다. 네, 네, 오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통일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통일 비전에 대한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셨는데 많이 부족하고 떨리지만 함께 통일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내용을 통일 순장 캠프 때도 나눴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잠깐 기억을 잊으시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새로운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네, 깜깜하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국제정치위기, 경제위기, 식량위기, 전염병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 청년실업, 산업위기, 4차 산업혁명,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세상 문화 악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미래라고 하면 좀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국은 원래 날씨가 사계절 내내 흐리고 온도가 위아래로 심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너무 더워서 철도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때문에 활주로가 부풀어 올라서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폭염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아이들은 좋아했겠지만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더운 날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발루라고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투발루 사이먼 코페 외교부 장관님이 바닷속에서 연설을 한 장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면서 땅이었던 곳이 바다가 됐던 것입니다. 원래 땅이었지만 바다가 된 그 자리에서 투발루 외교부 장관님이 점점 가라앉는 투발루를 살려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있었던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서 심각한 산불이 있었고 극심한 한파가 왔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이번에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보통 이런 재난 같은 상황은 영화에서 볼 법합니다. 사실 한 번씩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을 꿈꾸면서 영화 속의 일이 현실에 일어났으면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주로 희망하는 장르가 힐링이나 로맨스 같은 따뜻한 영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구 종말 수준의 SF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화의 주인공이긴 한데 장르가 인터스텔라나 투모로우 같은 재난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의 장면이 OCN 같은 영화 채널에서 나와야 하는데 YTN이나 9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 정치 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큰 전쟁이냐 말도 안 된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악화될 것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전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붉은색 네모 부분이 훈련 지역입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사방을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수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서울 상공을 지나서 제주도 앞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그대로 통과한 겁니다. 대만으로 치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 미국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다 타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만리장성에 부딪히면 아프겠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에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남한 쪽으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도 굉장히 큰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올해 침공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식량위기,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코로나19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5년마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스크가 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구위기, 지방소멸, 청전실업, 산업위기, 4차 산업혁명, 남녀갈등, 세대갈등 굉장히 하나하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생기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나 살기 어려운데 내가 통일 비전을 품어야 하나? 이럴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사명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전에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세상의 어려움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무너지지 않고 통일 비전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통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전을 감당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고 통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땅에 결핍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보이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 비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역들은 어쩌면 우리가 품어야 할 통일 비전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통일 비전을 품으면 지금의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어둠을 이겨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땅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혹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네, 통일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러면 약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통일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을 왜 해야 할까요?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입니다. 질문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통일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2,500만의 영혼이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일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제 될까요?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차오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통일을 언젠가 저 멀리 있는 일쯤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과 상관이 없는 노후 준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3이 입시를 앞두고 있듯이 졸업반이 취직을 앞두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3이 입시를 앞두고 졸업반이 취직을 앞두고 입시와 취직을 언젠가 될 혹은 언젠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 않듯이 우리도 통일이 언젠가 될 혹은 언젠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통일을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성도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행하는 악행에 대한 책임, 북한 주민이 70년간 고통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들을 치시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나만의 성도인 우리는 이 일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북한 정권의 악행이, 북한 주민의 고통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 죄도 없지만 나의 호의로 시간이 남아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북한 정권이 악행을 저지를 때 너는 무엇을 했니? 북한 주민들이 70년간 고통받을 동안 통일을 준비하지 않고 왜 방관했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나의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나만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전히 북한 정권은 악행을 저지르고 나만의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통일을 지금 당장 준비할 때 북한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구에서 입양한 대학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통일이 되면 바로 그 캠퍼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입양한 북한 지역의 캠퍼스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입양 대학의 학생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잘 알 수 있냐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는 이유는 북한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70년간 북한의 그 땅을 지배했던 북한 정권의 악행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2,500만의 영혼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을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북한에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지금 무너져가는 남한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을 위해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순장님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모두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듯이 통일을 위한 기도도 북한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통일 비전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시대 한국의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그리고 더더욱 CCC 순장 순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통일 이후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전공의 영역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차오를 때,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서 당신이 고통받을 때 나는 나의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을 섬기기 위해 나의 전공 영역에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통일 비전 트립 때 함께한 탈북민 순장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헤어진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점점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약 70년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 지나오며 서로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신앙이 있었던 그 유럽의 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통일 비전 트립에서 베를린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세대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두고 많은 것을 포기한 N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헌신한 독립세대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무려 5천 년 동안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헌신한 산업화 세대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개인의 인권을 억압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신한 민주화 세대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시대적 사명은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3명 중 1명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지금의 청년 세대가 품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먼 훗날 지금의 청년 세대를 N4 세대가 아닌 통일 시대를 열어간 세대, 통일 세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역사의 여정은 멈춤은 있어도 절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흐름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는 머지않아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간 속에서도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원산에서 평양에서 전국 곳곳에서 대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 김준곤 목사님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의 꿈을 품게 하시고 엑스폴로 74와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에서 10만 선교사를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보셨던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이 김준권 목사님께서 꿈꾸셨던 민족 복음화의 꿈이 완성되고 복음 통일 한국은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 시대가 오면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미국, 유럽, 아시아 같은 곳곳에 있었던 한인들이 모일 것입니다. 꿈을 이뤘던 청년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선교 한국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시기의 때에 따라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CCC라는 단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이 땅의 청년들을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통일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평양 대붕 때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엑스폴로 74 때 김준곤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통일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완벽하게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봉쇄되었다는 것은 중국에서 어떠한 물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19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여러 홍수와 가뭄이 들면서 농산물 수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만에서 300만 사이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식량이 없어서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충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의 소식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북한 정권에 의해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한 배급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자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간의 암묵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에 충성합니다. 그 대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거래인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충족된 것이죠. 북한 정권은 어차피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 충성만 하면 장마당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북한 정권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북한 정권은 여전히 배급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이 왔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악의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평양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어려움에도 북한 정권에 충성했던 북한 주민들이지만 장마당 시대를 거친 자본주의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가장 먼저 공격한 시설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신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 시설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통신을 문제없이 했습니다. 러시아가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잘 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 시설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통신이 유지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통신 위성에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통신 위성은 지상에 큰 통신 시설이 없어도 인터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지상에 큰 통신 시설이 없어도 인터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북한에 서비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탈북민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고 통일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30% 정도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보내는 라디오 전파를 잡아서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하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과 전화 통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북한 주민의 약 10%가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되면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갈급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북한의 문은 열립니다.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진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통일 준비는 반드시 크리스천이 해야 합니다. 제가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세상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통일되면 부동산 어디 사야 되냐고 꼭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통일 준비는 크리스천이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통일은 북한을 단순히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준비하는 통일이어야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준비하는 통일이어야 북한 2,500만의 영혼의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긴급합니다. 세상이 아직 통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회에서 아직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 이때 크리스천이 먼저 통일 비전을 품고 전문성을 길러서 통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들의 위기들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삶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삶의 위기가 될 때, 체감이 될 때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때 먼저 통일을 준비하고 있던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올바르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통일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통일과 관련된 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통일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련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야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해 공부할수록 도저히 정답이 없는 질문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17년 CCC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전 교인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CCC 여름 수련회에 가니까 10,000명 정도 되는 크리스천 대학생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기 어딘가에 제가 있습니다. 그때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여 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백문일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 마음에 꽂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일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역시 만여 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었던 통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세상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민족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저녁 집회 영상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통일과 북한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척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그 땅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나에게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역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격차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생기고 여러 산업 구조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역은 여전히 낙후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시킬 방법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의 지역 도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통일 이전에 남한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남한의 지역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한다면 통일 이후에 북한의 지역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지역 도시를 살린 경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북한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진주에서 율리랜드라는 클래식 공연단체에서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시에서 클래식 음악 단체를 운영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에도 수준 높은 음악 문화 공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클래식 공연보다는 당연히 트로트 공연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만들어가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율리랜드 단체 대표님도 피아니스트신데 크리스천이십니다.
앵콜곡을 주로 유레이지 미업을 합니다. 혹시 산청에 있는 남사이단촌이라고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한옥마을 같은 곳입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곳이 예담촌입니다. 또 산청이 옛날부터 선비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사이담촌에서 클래식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잊혀지지 않는 건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한 선비분께서 오셨는데 유레이즈 미업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악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교육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클래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과 클래식 교육을 접목시켜서 통일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도 아름답다를 줄여서 지도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북한학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출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내가 꿈꾸는 통일 비전과 통일 준비인데 비전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명, 비전, 사명, 직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도 이 단어들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구 대표 간사님께서 사명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오셨고 전문적으로 사명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명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소명 아래에서 현재 주어진 각자의 영역에서 무너진 모습과 미래의 그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무너진 남한의 지역의 모습과 북한의 땅을 보면서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한반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현재 각자의 영역에서 무너진 모습과 미래의 그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사명은 먼저 현재 무너진 남한의 지역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통일 이후 북한의 지역을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으로는 문화기획자, 지역 스토리텔러, 북한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무너진 남한의 지역과 북한의 땅이 미래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먼저 현재 무너진 남한 지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기획자, 지역 스토리텔러, 북한 전문가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만의 통일 비전 선언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복음 통일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 사명, 직업이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일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꼭 통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만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위한 준비도 꼭 북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북한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북한으로 달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통일순을 만들고 주변 순장님들이 통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통일 비전을 품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구에서 통일순을 만들고 통일 비전을 품고 함께 통일 비전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진 이 땅의 영역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청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지역을 세워가고 나만의 청년 크리스천들이 무너진 세상을 세워갈 수 있다면 무너진 북한의 지역들도 세워지고 북한의 청년들도 예수님을 만나 무너진 주변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일 비전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시대 한국의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그리고 더더욱 CCC 순장 순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통일 이후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전공의 영역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차고 남한의 크리스천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수십만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채플 시간대마다 외치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이 구호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면 전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기독교 탄압국가 수년간 1위라는 오명을 가진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동의 아프리카에 러시아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통일된 통일한국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기도는, 통일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통일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선교의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북한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받으셨다면, 이 긴급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호 계열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김명애 순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의 간호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 경제, 사회,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누군가 평생 꿈꾸는 삶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2,500만의 영웅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탈북민 순장님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편히 이 삶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준비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전공을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고 불리지만 먼 훗날 우리 세대를 통일 세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이룬 세대, 복음 통일의 시대를 시작한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함께 북한으로 나아가고 복음 통일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근무를 서다 보면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집니다. 물론 군 생활 자체가 깜깜한 것이지만 밝을 때 잘만 보이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밝은 낮에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라 사막에서 고립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도 안 되고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낮에는 아무리 걸어가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북극성을 보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은 밤이 되어서야 보입니다. 주변이 깜깜하지만 그 북극성을 따라가면 마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보라고. 이 깜깜한 세상의 어둠 속에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북극성은, 주님의 부르심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통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이 땅의 어려움을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이 땅은 지금 이 화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아름답게 바꿀 별빛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땅, 통일 비전을 발견하고 통일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미래가 깜깜해 보이지만 통일 비전을 품고 바라보는 미래는 암흑 속에서 별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의 빛이 귀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통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점점 어두워지는 이 땅에서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삶이 영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끝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우리의 삶의 장르가 재난이든 전쟁이든 이기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개별 행동하는 조연은 꼭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감독이 하나님인 영화에 어떤 역할로 캐스팅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통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시대의 어려움에도 내가 통일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 바로 부르심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용기, 위기의 세상 속에서 통일 비전을 품고 작은 빛이 될 용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용기 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때입니다. 통일 비전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은 깜깜하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별빛이 아름다운 밤하늘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땅을 밝히시겠습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이 땅에서 지금의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통일 비전을 외면하는 삶이 아닌 지금의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희미해 보일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빛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통일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곳은 그 수십 개의 별빛이 빛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수십 개로 시작되는 작은 빛은 이곳을 넘어 한반도를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샬롬, 당신은 이미 북한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통일 순장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의 용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통일 비전을 품고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준 간사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어,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실 순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실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는데, 단지, 어, 이 동준이 선생님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시 강연을 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동준 선생님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대학원도 갈 생각이고 앞으로 졸업 후에 뭐 어떤 또 계획이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가장 주인 거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북한학과 또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해서 이 북한 전문가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주된 목표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또 이제 율리랜드라는 문화 영역에서, 그리고 또 통일교육이나 이런, 또 제가 지금 교직 이수를 해서 제 사회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통일교육 쪽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또 북한 전문가가 되면 박사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또 효과적으로 또 통일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역을 살리는 일과 또 통일교육, 또 북한 전문가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지역을 살리는 일은 문화적인 영역도 중요하겠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영역에서 또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또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북한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캠퍼스 지체들과는 통일 비전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어, 또 밑에, 학교 통일순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 사실 주변에 있는 순장님들이 이제 제가 통일 이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또 들으시고 이렇게 제 마음을 또 공유해서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드렸지만 현실의 삶이 어렵고 정말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일순을 만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은 MK사역부에서 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통일순장 캠프 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쫄라가지고 이건 꼭 가야 된다. 내가 회비까지 낼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순장님들이 그걸 경험하고 이제 다들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 내가 통일비전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 이후에 또 창원지구에 통일순이 만들어지고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순장님들이 함께 하셔서 아 NK사역부에서 하는 사역을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통일비전 트립도 있고 또 통일순장학교도 있고 느헤미야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지구의 통일순에서 지체들이 통일 비전을 품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어, 이제 기도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창원지구 통일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욘드 유토피아나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또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아 내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제 또 함께 어 이제 자신들이 가진 통일 비전을 나누는 또 시간을 가지거나 또 함께 또 통일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화기획자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2017년부터 이제 율리랜드라는 단체는 사실 피아니스트 대표님이 따로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또 도와드리게 돼서 이제 문화기획 이렇게 함께 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또 서류 작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또 지금 문화 단체를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장님은 통일순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아,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순장님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제 순장님들에게 통일순을 설명할 때는 어, 이제 우리가 지금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순이 있고 기도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지금 우리가 CCC 순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순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저희 창원지구가 입양한 입양대학 그 명패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봐봐라, 우리는 이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청진이라서 좀 멀긴 한데 이제 우리는 통일되면 멀리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통일순을 좀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문화기획자와 관련해서 배우고 준비한 영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거는 문화기획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일을 할지도 몰랐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애초에 이제 북한학을 계속 공부해서 북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준비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또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이제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자 했을 때 또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건 또 뭐 별 건 아니고 이제 어디에서 공연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또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청중들을 이제 목표로 공연을 만들까? 이런 것들 이제 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이 이제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 작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동의할 수 있도록 문화 공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사역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꼭 앞으로 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문제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무너지거나 또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과 따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과 북한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캠퍼스나 우리 각 지구 순에서 한번 이제 경준 순장님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전도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면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또 우리가 또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시고 무슨 네, 광고하겠습니다. 통일순장 목이 메이네요. 통일순장학교 6강은 5월 22일에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의 통일 비전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조수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소감문은 5월 14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밴드에 오늘자 소감문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7기 멤버들은 이제 곧 수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5월 25일 수료를, 네. 연변과기대 교수님이시라 합니다. 아주, 네. 모시기 어려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기는 5월 25일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5월 25일이라고 6월 5일입니다. 아, 이거 과제 제출을 잘못해가지고 6월에 다시 오피셜한 것을 다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단톡방에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5월 25일까지 소감문 제출과 장마당 세대 시청 후 소감문 제출 그리고 실천과제 제출을 밴드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기는 8월 31일까지 실천과제 장마당 세대 시청 후 소감문 제출을 8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료식은 다시 말했듯이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을 정확하게 올릴 테니까요. 단톡방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오죠. 와, 여름 수련회 드디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세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2, 3, 4학년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평소보다 한 20%, 30% 정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엑스플로 7424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 NK 사역부도 특별하게 또 통일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 부스로 또 통일부에서도 함께 해서 정말 의미 있는 또 통일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통일순장학교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화수목 시간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박람회 봉사자 이 내용도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지원하고자 하시고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세인 가사님께 연락하시거나 카톡 하시면서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3학년 이상 순자님이 와주시면 좋겠고, 꼭 먼저 캠퍼스 지구 간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시 32분입니다. 9시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기도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서울 1, 2수는 최상규 간사님, 경기, 충청, 경상도는 고영준 간사님, 그리고 광주지구 이렇게 3개의 소회의실을 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질문지는 단톡방 공유되신 거 보셨죠? 나눔해서 27분간 9시까지 소회의실 열겠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맞게 단톡방,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나눔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소회의실 들어가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은 남아주시면 제가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